2022년 4월 12일 화요일 저녁입니다. 오늘의 암호화폐 소식인데요. 자, 오늘 거래소 이야기입니다. 제도권 편입 가시화되는 암호화폐. 미국 SEC 코인 거래소도 증권처럼. 자, 미국에서 제일 큰 암호화폐 거래소는 다 아시다시피 코인베이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 기사에서는 코인베이스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리플의 재상장을 노리고 있는 리플의 제1타깃이죠. 코인베이스를 증권처럼 제도권 편입 가시화시키겠다. 쉽게 얘기해서 규제하겠다. 이게 좀 복잡하죠? 한번 읽어보고 제가 중간중간 의견 넣어보겠습니다. 미국 금융당국이요. 암호화폐를 제도권에 편입해서 감독에 나설 모습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입니다. 코인 거래소를 기존 증권 거래소처럼 정식 거래소로 등록해서 규제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코인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미국 금융당국 결정은 국내 거래소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게 좀 중요하죠. 국내 거래소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근데 자, 더 읽어보겠습니다. 수수료는 증권거래소보다 훨씬 비쌈에도 불구하고 거래장애나 사건 수는 더욱 많아서 투자자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투자자 보호의 목소리가 크다. 자, 투자자 보호만 해준다면야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기사를 읽어보고 분석해 봤을 때 나쁜 기사가 아니에요. 왜냐면 코인 거래소도 기존 증권 거래소처럼 정식 거래소로 등록해서 규제하자. 규제 자체가 부정의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세요. 코인 거래소는 증권사보다 수수료도 비싸고 사고도 많습니다. 평균 수수료율 0.16%, 증권사는 0.012%, 증권이 더 싸죠. 그리고 거래 장애 사고는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암호화폐가 이렇게 제도권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 수 있겠습니다. 좀 무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사실이다. 지난 4월 4일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펜실베이니아 대 러스쿨이 주최한 강연에 참석해서 코인 거래소가 증권 거래소와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받도록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인 거래소가 밑줄 긋겠습니다. 증권 거래소와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받도록 주문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코인 거래소는 기존 전통적 형태의 증권 거래소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거래소에 등록된 100개 이상의 코인은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지만 이 중 증권이 아닌 토큰이 있을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 거의 다 증권이나 이 말이네요. 현재 2조 달러, 약 2,400조 원 규모로 성장한 코인 시장 투자자들이 증권과 동일하게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체는 좋습니다. 동일하게 보호해주는 건 좋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SEC가 두 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저희 방송에서 주관적으로 해석한 거 있잖아요. 첫 번째, 좀 이미지 변신, 환골 탈퇴를 목표로 좀 진짜 SEC의 본연의 모습을, 이것도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죠? 규제해서 투자자들을 보호해주겠다는 취지니까 환골 탈퇴의 지금 느낌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번은 이제 음모론적이지만 당연히 리플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리플은 증권이라고 해서 소송에 걸려 있는데, 근데 여러 가지 증거, 윌리엄 힌먼, 에스타 브록, 기타 공개 문건, 이런 다양한 것들을 봤을 때 XRP,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 라는 쪽으로 기울고 있잖아요. 그리고 SEC가 조금 지금 데이터적인 면에서 또는 객관적인 팩트적인 면에서도 조금 뒤지고 있고 열세 있는 게 사실이고, 이 분위기대로 가면 최소한 합의 또는 패소도 갈 수 있는 지금 위치에 있는 것이 SEC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리플이 증권이 아니다 라고 발뺌을 해도 다시 또 암호화폐 거래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나요? 자, 증권이 아니다 라고 하면 다시 코인베이스에 재상장 될 거 아닙니까? 변수가 없다면요. 그렇게 되면 코인베이스는 다시 또 SEC가 규제하니까 좀 이해되시죠?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 같아요. 광활탈퇴 또는 이런 진짜 큰 그림, 또 다른 큰 그림.
뭐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고요. 코인 거래소를 제도권에 편입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먼저 코인 거래소가 기존에 갖고 있던 고객 자산 보관 기능을 거래소의 다른 사업과 분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죠. 증권거래의 경우 고객이 증권사라는 중개기관에 계좌를 두고 거래소에서는 거래만 하는 구조이지만 코인은 업비트 같은 거래소 기업이 직접 고객 자산을 수탁해서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증권거래는 말 진짜 그렇잖아요. 중개기관에 계좌도 직접 트고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거지만은 업비트는 아니죠. 뭐 다른 암호화폐, 메이저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파생 상품을 관할하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와 협업해서 코인 거래소 감독 방안을 마련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코인은 종류에 따라서 단순 투자 상품 성격을 갖기도 하지만 주식 성격을 띠는 경우도 많은 만큼 두 기관이 모두 제도 마련에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코인업계는 SEC보다 상대적으로 코인 시장이 우호적이며 규제도 덜 까다로운 CFTC 관할에 속하는 쪽을 선호합니다. 코인업계는 CFTC가 관할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SEC가 넘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국내에서도 거래소 규제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코인 거래소 평균 수수료가 증권사의 4배에 달함에도 사건 사고 발생은 3배나 더 많다. 수수료는 4배 더 많은데 사건 사고 발생은 3배가 많다. 그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사료에 따르면 국내 코인 투자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업비트, 비썸, 코인홈, 네 곳에서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거래 장애와 사고 건수는 총 98건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미래에셋, 한국투자, 삼성, 키움 등 증권사 4곳에서 발생한 사고의 무려 3배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이것도 좀 심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가 거래할 때 내는 수수료는 또 수수료 이야기도 있습니다. 더 많습니다. 그죠? 3.5배 수준이다. 그래서 결론, 투자자 수수료 부담은 낮추면서 거래 장애 등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명확하게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코인 과세만 서두를 것이 아니라 투자자 보호 시스템 마련 등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뭐 하나의 규제겠죠. 오늘 짧지 않은 기사 내용이었는데 뭐 간략하게 브리핑해드리자면 리플과 좀 음모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리플과 좀 연계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계속 암호화폐 거래소라고 이야기하는데 코인베이스잖아요. 코인베이스가 미국 최고의 암호화폐 거래소인데 여기를 서서히 규제하겠다. 규제하다 보면 거의 다 증권일 것이지 암호화폐가 실제 토큰인 것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만약에 코인베이스에 재성장했는데 리플이 저기 된다면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고 한다고 해도 코인베이스에 들어가면 또 규제가 될 수 있다. 여러가지 복잡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는 수수료가 굉장히 높아요. 또 다른 이야기지만 이 말씀까지 우리 투자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샀다 팔았다 자주 하는 게 좋지 않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수수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고 파는 와중에 수수료는 어느 정도 여러분 눈에 좀 티가 안 나게 티가 나지 않을 정도 수준의 수수료를 이 거래소에 갖다 바치게 돼 있어요. 이런 걸 최소화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선택하는 그 암호화폐에 대한 A라는 암호화폐가 있다면 이 암호화폐에 대한 판단이 확실히 선다면,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대로 그대로 가는 것이 궁극의 성공을 불러올 때가 적지 않다는 것까지 여러분 투자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9,000명까지 왔습니다. 알고리즘을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멤버십 부자들의 대화, 리플 부자들의 대화 끼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터치하시면 이 밑에 깔린 영상들도 다 무료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따가 저녁 방송 할 때도 우리 멤버십 가입하시는 분들은 생방송으로 들어오실 수 있다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방송을 언제 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10시쯤에 아니면 뭐 한 8시쯤에 뭐 제가 임의대로 이런 시기 안에 할 테니까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생방송 바로 참여할 수 있고요. 생방송은 10시에 하는 방송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무료 공개 방송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방송은 이제 비공개 방송인데
이 커뮤니티 어딘가에 제가 링크를 드릴 거예요. 비밀 걸어가지고 그럼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